요즘 들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요즘은 딸이 제일 골치야. 친구들과 모임을 가도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눠도 다들 한 번쯤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전엔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내 딸이 어느 순간부터는 낯설게 느껴지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러워진다고들 하죠. 나이가 들수록 딸과의 관계는 참 묘해집니다. 너무 멀어지면 서운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지치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건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지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딸이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고 딸이 울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 믿었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딸은 행복해 보이는데 정작 나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딸의 인생에는 자리가 꽉 차 있는데 내 인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을 멈춰버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잘 사는 게 곧 내 존재 이유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남편은 퇴근이 늦어지고 딸은 커서 자기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집과 정막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불 꺼진 부엌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밥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내가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나로서 살았던 시간이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딸을 위해 희생하는 게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 세월이 사실은 나를 조금씩 잃어버리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는 내 삶을 멈췄고 그 결과 딸에게도 부담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카페에서 들은 대화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딸이 멀어진 게 서운해서 자꾸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받질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마치 내 이야기 같았거든요. 딸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왜 이렇게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예전에는 분명 반짝이던 눈빛이 어딘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이 변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했구나.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딸의 인생 속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딸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기로. 늙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딸에게도 가족에게도 진짜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 깨달음 속에서 찾아낸 3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단 3가지, 그리고 딸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서연이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는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5해가 지나서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었죠. 처음 아이를 품에 안던 날, 작고 따뜻한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외롭지 않게, 절대 힘들지 않게 살게 해 주자.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중심은 완전히 서연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연이 도시락을 싸고 밤에는 아이 숙제를 봐주고 학원 스케줄을 확인하는 게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였고 제 취미도 하나둘 포기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서연이가 웃을 때면 세상의 모든 피로가 사라졌으니까요. 그게 엄마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허전해졌습니다. 딸이 커갈수록 제 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하교길마다 손을 잡아주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엄마, 나 혼자 갈게요 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잠시 섭섭했지만 곧 프라우드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많이 컸네.
그런데 그날 밤 서연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잔소리 많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단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그게 잔소리로 들린다니. 그때부터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서연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심할수록 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좀 쉬어. 서연이 혼자서도 잘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내가 챙겨야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아이를 놓아주는 게 무서웠고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지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간섭하고 더 챙기고 더 희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 정보 하나라도 놓칠까봐 인터넷 카페를 뒤지고 수험생 영양식단을 찾아 새벽부터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리고 늘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때? 이건 마음에 들어? 하지만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혹시 또 딸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그래도 마음속으론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취미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죠. 나는 수채화 배우는데 너무 재밌더라. 나는 여행 동호회 다녀.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뭐 해?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딸 챙기지 뭐. 그 말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서연이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서연이는 내 도움 없이도 잘 산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저는 엄마라는 이름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 보니 제 이름은 잊혀졌고 제 꿈도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딸이 잘 됐잖아, 성공했잖아 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딸은 성공했지만 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전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직 그들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은 결국 자신도 자식도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서연이 엄마, 그리고 그 이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으면 나는 누구일까요? 사랑이라는 말은 참 따뜻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너무 많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새 딸의 삶을 조여 오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하지만 걱정이 돼서 그래. 그 말 속에는 믿음보다 불안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서로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먼저 전화해 밥 먹었니? 피곤하지? 하고 묻곤 했는데 이제는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죠.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손녀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그 자리에서 저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서연이는 신랑의 부모님께만 꽃을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왜?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저희 도와주신 게 많잖아요. 돈도, 시간도. 엄마는 그냥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 아이에겐 짐이었구나.
그때 서연이는 덧붙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전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버하셔서 부담스러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머릿속에는 서연이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건 희생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아이는 그걸 집착으로 느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보낸 메시지를 봐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부서진 것 같았고 그 부서진 조각이 마음속 깊이 박힌 채로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희생은 사실 나를 위한 거였다는 것을요. 나는 딸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딸을 통해 살고 있었던 거구나. 어쩌면 저는 서연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서연이를 통해 인정받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내세울 게 없던 제 인생에서 딸의 성공이 유일한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딸이 잘 되면 내가 빛나는 것 같았고 딸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딸을 제 삶의 중심에 묶어 두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뭘까?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 아닐까? 믿는 거 아닐까? 나는 서연이를 믿지 못했구나. 늘 걱정하고, 늘 확인하고, 늘 간섭하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걸요.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 손을 잡아주고 싶지만 진짜 사랑은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라는 걸요.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내 뜻대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길 끝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아프지만 이제는 서연이를 붙잡는 대신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집착의 자리에 믿음을, 희생의 자리에 존중을 놓기로요. 그게 늙어서도 후회하지 않는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 해도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게 집착이 될 수 있을까? 서연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점점 제 안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사신 거예요.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조금씩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삶은 온통 서연이 엄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제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 서연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제 인생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전 사진 속에 저는 놀랍도록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활짝 웃는 얼굴, 친구들과 장난치며 찍은 사진,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던 모습. 그 웃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연이를 낳고부터 제 사진에는 늘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보조적인 존재처럼 희미했고 언제부터인가 저는 카메라 뒤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늘어진 눈가, 낯선 얼굴.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너는 누구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였기 때문이죠. 서연이를 위해 살면서 나는 나 자신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요즘 뭐해? 우리 같이 요가 수업 다닐래?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런 걸 왜 해?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조심스레 요가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공간의 공기, 새 운동복 냄새, 잔잔한 음악 소리. 처음엔 어색했지만 몸을 움직이며 숨을 고르는 그 순간 머릿속이 잠시 비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내 몸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나와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얼굴이 좀 달라졌어. 표정이 훨씬 편해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딸에게서만 행복을 찾던 시절엔 나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었다는 걸요. 그 후 저는 조금씩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오랜만에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을 때 손이 떨렸지만 먹 냄새와 종이의 질감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였지. 내가 좋아하던 거였지. 그렇게 하나씩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 때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오세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할게. 너 힘들잖아.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는 빈손으로 갈게. 그 추석날 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딸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요. 서연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우리 둘 다. 딸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던 그 시절엔 몰랐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나를 찾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서연이 걱정부터 하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랜만에 입 밖에 내보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엄마로만 불리던 제가 이제야 한 사람으로서 다시 서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요가 수업은 어느새 제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몸을 펴고 숨을 고르면서 들려오는 강사의 목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처음엔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함께 풀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이의 전화 한 통,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전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은 없는데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 예전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서연이가 좋아하니까, 가족이 원하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 주변에도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죠. 예전엔 늘 바쁘다고 서연이 챙겨야 한다고 거절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먼저 약속을 잡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 요즘 정말 달라졌어.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이 환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알아. 요즘은 진짜 나로 사는 느낌이야. 이제 저는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고맙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천천히 책을 넘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예전엔 이런 여유를 죄책감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내가 이 시간에 딸을 위해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요. 며칠 전 요가 수업에서 만난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요즘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요. 이제는 그냥 저를 위해 살아요. 그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거창한 성공도 누군가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답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거예요. 근데 이번엔 엄마가 요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해줄게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래, 엄마는 그냥 먹기만 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조금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엔 늘 제가 준비하고 제가 챙기고 제가 돌봤는데 이제는 딸이 저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었죠. 딸을 위해 살던 삶이 끝나고 이제 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에 그 낯설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고 흰머리도 많지만 눈빛만큼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 눈 속엔 후회가 아닌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의무처럼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서연이가 뭘 먹었을까? 아이는 잘 있나? 무슨 일은 없는가? 그렇게 늘 누군가의 안부만 챙기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제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오늘 나는 괜찮은가? 오늘 나는 행복했는가? 그 단순한 질문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요즘은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씁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제 마음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예뻤다. 요가 끝나고 마신 커피가 참 따뜻했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적다 보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는 서연이의 전화가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단순히 안부를 묻고 웃으며 통화를 마칩니다. 예전에는 늘 조언을 하거나 잔소리를 섞곤 했는데요. 지금은 그저 들어줍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딸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구나. 며칠 전에는 손녀가 어린이집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작은 몸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 아이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나의 삶이, 나의 사랑이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자라나는구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모든 게 원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풍경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게 행복이야. 그날 밤 서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그래 엄마는 늘 네 편이야 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서연아, 이제는 네가 나한테 힘이 돼. 고마워. 그 짧은 문장을 보내고 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구나. 예전엔 딸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요가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바닷가였어요.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 파도 같았구나. 밀려오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그래도 다시 흘러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삶이었구나.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하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연이에게 지나치게 집착했던 시간조차 지금의 나를 만든 과정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에 저는 서툴렀지만 그만큼 사랑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모양을 바꾸어 조금 더 성숙하고 따뜻한 형태로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요.
이제 제 인생은 아주 조용하지만 그 속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해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충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해가 뜨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찻잔에 김이 오르고 작은 음악이 흐르면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나이의 의미를 아는구나.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잃는 게 많다고 말합니다. 젊음, 건강, 열정,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비워내는 시간이라는 걸요. 서연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나니 그 자리에 따뜻한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를 간섭하지 않아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단단하게. 요즘은 동네 공원을 자주 걷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바람의 냄새를 느낍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인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끔은 젊은 사람들과 마주치면 제 옛날 모습이 떠오릅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던 시절, 더 빨리, 더 많이, 더 완벽하게 하려 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돼요. 삶은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서연이도 이제는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요즘은 뭐 하세요? 하고 묻습니다. 예전엔 그런 말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요즘 나를 배우고 있어. 그러면 서연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하죠. 엄마 이제야 진짜 엄마 같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희생은 사라지지만 믿음은 남는다. 나는 이제 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나이 든다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유로워지는 일이라는 걸. 창문 너머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는 한 줄의 문장이 잔잔하게 울렸습니다.